상위 1% 아이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주도성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 1% 아이들은 공부하겠다는 내적 동기와 몰입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에게 말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다가 그 다짐을 적어서 일깨웁니다.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면 졸음 깰까? 이걸 생각해서 복도에서 서서 공부해요. 이게 뭐냐면 절제력과 인내, 그릿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니까 역시 상위 1%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요. 소위 말하는 상위 1% 아이들 잘 키웠다 평가받는 부모들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할까요? 상위 1% 아이들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요. 자기주도성 있어요. 흔히 말하는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건데요. 이 1% 아이들은 공부하겠다는 내적 동기와 몰입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스스로에게 말해요.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다가 그 다짐을 적어서 일깨웁니다. 졸음이 오면 어떻게 하면 졸음 깰까? 이걸 생각해서 복도에서 서서 공부해요. 이게 뭐냐면 절제력과 인내, 그릿이 있다는 겁니다. 자율성, 하고자 하는 의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비전과 목표의식, 그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선택과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있더라고요. 수업 시간에 흐트러지지 않는 집중력이 있어요. 계획한 걸 미루지 않고 실행하는 실행력도 있고요. 여기까지 들으니까 역시 상위 1%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요. 지능보다 노력이에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럼 부모는 어떨까요? 자녀와 정서적 유대감이 깊으면서 독립적인 인재로 키우고, 그러니까 단순히 성적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학업 성취도라든가 사회적인 영향력, 정서적 성숙도를 갖춘 지속 가능한 인재로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매일같이 해주면 좋은 말 알아볼게요. 첫 번째가 메타인지 높이는 말이에요. 오늘 배운 것 중에서 하나만 엄마 아빠한테 가르쳐 줄래? 이게 왜 메타인지를 높이냐면 배운 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내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를 재확인하는 아주 최고의 학습 방법이죠. 아이가 설명해 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높여줘야죠. 어떻게 말해주면 좋냐면요. 와, 정말 쏙쏙 이해되게 설명 잘하네. 이런 말로 아이의 자신감, 북돋아 주는 것이요. 두 번째가 결과보다요, 과정과 의지를 격려하는 말입니다. 성장 마인드셋을 갖게 하는 말입니다. 상위 1% 부모님들은요, 똑똑하다, 이런 막연한 칭찬과 결과보다 그 결과를 내기 위해서 들인 시간과 전략에 집중합니다. 이런 말이죠. 네가 끝까지 노력하는 모습이 정말 근사하더라. 어려운 문제를 끝까지 풀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어. 게임 더 하고 싶었을 텐데 그 유혹 이겨내고 다시 책상 앞에 앉는 거 보니까 대단하더라. 이렇게 아이가 들인 노력과 태도, 의지와 절제력을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요, 결국은 캐럴 드웨 박사가 말한 정말 새롭고 어려운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장 마인드셋을 올려주는 그런 말이 되겠지요. 세 번째가요, 맞아요. 격려와 인정, 칭찬의 말입니다. 5대1 법칙 있죠? 부모 자녀 관계가 좋으려면 긍정적 대화 5, 부정적 대화 1, 이렇게 5대1이 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상위 0.1% 아이들의 부모와 아이 대화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5대1이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들은요, 이 부모님과 대화를 마치고 좋았죠? 이러면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로. 아이가 지금 휴대폰 보면서 놀고 있어요. 어떤 말 해야 할까요? 너 지금 할 거 다 하고 노는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주 나쁜 말은 아니지만 상위 1% 부모님은 이렇게 말해요. 오늘 계획한 거 잘 돼가고 있어? 아주 미묘한 온도 차이가요, 엄청난 차이로 다가가죠. 특히 아이들은요, 성장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적과 비난이 아니라 칭찬과 격려의 말에 자존감 높아지고 자기 확신을 갖습니다. 상위 1% 부모에게 있는 거 공감과 단호함이에요. 정말 아이가 게임을 여러 시간 하고 있었나 봐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게임하고 싶은 건 알지만 너무 오래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계획표를 세워보는 게 어때? 자, 이 말은요, 그렇게 게임 좋아하다 대학 문턱에나 가겠어? 라는 말하고 결이 다르죠. 이 말을 잘 보면요,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하고 싶은 건 아는데 너무 오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계획표 세워보는 거 어떠냐? 이건 결국은 뭐냐면 감정은 부정하지 않고 행동을 가르치겠다는 바른 훈육이 들어가는데 단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는 훈육을 일상에서 적용하는 겁니다. 마지막, 정서적 안정감과 베이스 캠프 제공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아이들도요, 고지로 올라가느라 힘들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정말 목표를 향해 가다가도 힘들다가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안전지대를 제공하는 겁니다. 잘할 때도 있겠지만 실패하고 실수했을 때도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부모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수고 많았다. 네가 우리 딸 아들이어서 고맙다. 이렇게 정서적인 안정감과 실패해도 언제든 돌아올 곳 있어. 널 사랑해. 에너지 충전하렴. 이런 베이스 캠프가 있다는 걸 매일 들려주는 겁니다. 제가 상위 1% 부모님의 말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로 들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번외지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부모님이 집안 분위기를 편안하게 해주는 것. 그래서 아이가 학업에 몰입할 수 있게끔 정서적 안정감과 물리적 안정감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건데 여기서도 다시 강조드리지만요. 부모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부부로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그리고 부모 각자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그만한 선물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자녀와 관계를 끊고 싶어 한다? 이 생각만으로도 우리 사회에서는 정말 언급하기 조심스러운 금기 중 하나죠. 그런데요, 현실에서는 자녀에게 고통받는 그런 부모님들 많습니다. 그리고 나 이제 정말 벗어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자녀의 폭언이라든가 경제적인 요구라든가 중독 같은 문제로 인해서 부모님의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저는 부모이기 전에 한 사람으로서 생존을 위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인 부모님들께 그래도 관계를 그렇게 끊으면 안 되죠. 노력하셔야죠. 단절보다는 노력이 훨씬 가치 있어요. 이런 얘기 드리고 싶지만 좀 더 현실적인 조언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먼저 부모답지 못하다는 낙인에서 자유로워지셔야 됩니다. 끝까지 자식이다. 맞아요. 천륜이에요. 그런데 이 천륜도요, 건강한 관계에서 성립하는 말입니다. 관계를 끊는 건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지키는 인간다운 결정이다 라고 내 자신에게도 인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됩니다. 경제적인 거 법률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거리두기로 했다면 감정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실질적인 지킴이에요.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한다면 차단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성인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부모님의 인생과 안녕도 최우선하세요. 거리두기로 했으면 이제 부모인 나에게 에너지를 돌려야 합니다. 자녀에게 쏟았던 감정, 비용, 이것을 나의 건강과 취미와 노후 안정으로 돌리는 거예요. 마지막, 절대 최악의 말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죽을 때까지 안 봐. 다시 연락하지 마라. 이런 말은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왜? 지금 우리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요, 그것이 영원한 원수 관계를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지 않을 말을 하면 원수가 돼요. 내가 자녀와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건 잠시 다가가기를 멈추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족을 8이라는 숫자에 이렇게 비유합니다. 8은요, 이터너티, 영원이에요. 근데 8을 쓰다 보면 맺히는 지점이 있어요. 요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천륜이지만 잠시 맺히는 시간 갖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린 다시 언제든지 연결될 수 있는 관계죠. 요즘 대세적인 흐름이요, 갈등 감수하며 밀착된 관계 유지하지 말고 필요할 때 언제든 연결될 수 있는 그 느슨함, 이걸 선택하는 경향이라고 합니다. 오죽하면 단절을 결정했더라도 저는 오죽하면과 그럼에도 이 두 마음 같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죽하면 이런 결정을 하겠어? 이 마음과 그럼에도 우린 가족이니까 라는 마음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다면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이 질문에 정말 많은 것이 스쳐가는데요.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수려한 외모, 뛰어난 지능, 재능, 어디에서든 환영받는 멋진 성격, 자존감, 회복 탄력성, 관계 능력, 정말 많죠. 저는 이걸 한 가지로 묶어봤습니다.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는 태도.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갖춰야 할 것들 많은데 저는
이것만 갖춰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삶입니다. 이 기본을 지키며 살면은 우리 자녀들은요, 충분히 품격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많은 재산 물려줘도요, 자녀가 하지 않을 거 하면 지킬 수 없어요. 부모가 뛰어난 재능을 물려줘도 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 그 능력을 발휘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수려한 외모를 물려줬어도 돈 쏟아서 학벌을 높여놔도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 구분하지 못하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않을 것을 알고 지키는 사람이 절절히 있는 자존감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결국 자신을 지키고 타인을 존중하죠. 단호한 부모가 단단한 아이를 만듭니다. 라는 제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부모의 온화한 사랑과 단호한 사랑으로 공감과 훈육을 할 때 이런 품격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단단한 아이로 키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분들께 꼭 하나 기억해 주는 거 정리 한 번만. 저는 육아 관련 글과 영상들에 있는 댓글을 아주 정성스럽게 읽습니다. 댓글에는요, 엄마 아빠들의 현실 육아 고민과 잘 키우고 싶다는 그 열망이 가득하거든요. 난 왜 이렇게 못 키울까? 나는 나쁜 엄마인가? 오늘도 아이 학교 보내고 나는 반성한다. 이렇게 구구절절 긴 댓글도 많은데 어떤 땐 읽으면서요, 눈물이 날 만큼 공감이 됩니다. 최근에 아주 인상에 남는 짧은 댓글이 있었는데요. 애 키우면서 내가 애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런 댓글이었어요. 애랑 같은 수준이 돼서 화내고 짜증낸다는 고백인데요. 이 마음 이면에 또한 더 잘하고 싶다가 절절하게 녹여져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모님들이 있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기대되고요. 아이들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부모님들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이세요. 더 잘하고 싶어서 보시는 분들이시죠. 이 마음을 알기에 아이를 먼저 키운 선배 엄마로서 제가 한 가지 고백지자면 육아는 here and now라는 겁니다. 칭찬도 미루지 말고 지금, 훈육도 미루지 말고 지금 하세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아이와 지금을 함께 하는 거예요. 비싼 여행지, 놀이공원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세요. 그리고 그냥 마주치면 그냥 웃어주세요. 엄마 부르면 응, 엄마 불렀어? 이렇게 한번 미소 지어주세요. 맞벌이 부부라서 상황이 안 돼서 아이와 함께 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미안해하지 마세요. 미안해하면 부모 얼굴이 그늘져요. 별거 아닌 거에 우리 함께 너랑 있어서 좋아. 이런 표현, 이런 모습이면 됩니다. 현실적인 행복 육아 팁 드릴게요. 카운트다운 기법입니다. 빼기 기법이에요. 20세에서 내 아이 나이를 빼세요. 우리 아이가 15살, 20 빼기 15. 5 남았네요. 5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20세를 기준으로 한 건 그때까지가 부모님이 보호하고 품어줄 품 안의 자식 기간이거든요. 그 이후로는 성인이에요. 만약에 아이가 어리다면 행복한 시간이 많이 남은 거고요. 아이가 사춘기라면 골든타임이에요. 마지막. 자녀가 성인이라면 너무 후회하고 너무 미안해하지 말고요. 우린 그때그때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그러셨어요. 만약 부족했고 미안하다면 지금 잘 지내면 됩니다. 너무도 고맙게 지금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려고 애쓰는 부모보다 아이와 잘 지내는 부모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가 내 아이라서 행복하고 내가 네 부모라서 너무 좋아. 이 마음으로 마주치면 미소 짓고 정서적 창고 가득가득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훗날 부모님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과 정말 참 잘 지냈어.